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오늘 2-104강 시간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제 지분경매의 교재 3탄이 나오는데요. 이 3탄의 제목이 지분경매의 파생상품입니다. 이 지분경매의 파생상품과 관련해서 앞으로 저하고 같이 지분경매 플러스 분묘기지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지분경매 플러스 법정지상권,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과 지분경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들, 또 지분경매와 대부업과 관련된 내용들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두 기둥,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5+5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분경매의 5가지 내용증명,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치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에 관련된 소송과 관련된 5가지가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협상, 이 전략과 관련해서 시옷, 이응, 지읒, 치읒2,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침묵으로 종결하는 이와 같은 시옷이응, 지읒, 치읒2 협상과 관련된 5가지에 대해서 오늘도 또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공부하기에 앞서 새로운 지분경매 파생상품과 관련해 가지고 7월 4일 화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저녁 6시까지 3시간 동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분경매와 대부업, 지분경매와 보상경매, 지분경매와 산림청 임야 매도법, 지분경매와 분묘기지권, 그리고 지분경매와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이와 같이 지분경매와 파생상품과 관련된 이런 내용의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강의실에서 있고요. 010-6889-9074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등록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 달 4일날 화요일날 오후 3시부터 있는 지분경매 파생상품,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언제든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이 이후에 공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같이 공부하고요. 매주 수요일날 이 실전방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21일 수요일 날도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6개월 과정으로 지분경매 소송 협상 기술과 관련된 실전반이 있는데 21일 1일 청강 초대하니까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요. 등록하시고 1일 청강에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2호선 1번 출구 내지는 3호선 13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학원입니다. 이 지분경매와 관련된 소송, 셀프 소송, 또 그리고 소송 없이 해결하는 협상 기술, 이와 같이 지분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낙찰받은 후에 협상과 소송으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러한 내용을 갖고 같이 공부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전세난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집주인을 상대로 하는 게 이제 주택 임차권 설정 등기 명령 신청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지금 5월달만 해도요, 전국적으로 한 4천 건에 육박하는 이런 사상 최대치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있었는데, 대법원 등기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집합 건물도 그렇고 대부분이 집합 건물들이 나올 건데요. 이런 임차권 등기 명령,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하락했지만 젊은 층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아파트, 여기에 지금 전세 사기, 역전세난 이런 불안감들이 월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이렇게 또 변화하는 어떤 그 단초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임차권 등기 명령, 보증금을 떼일까봐 이 하는 제도인데요. 임차권 등기 신청하는 세입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반기 되면은 역전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또 더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2년 전에
전셋값이 폭등할 때 체결했던 전세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되는 하반기에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건요,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권리라는 것은 일단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권리입니다. 대항력과 대우, 우선 변제권, 이렇게 두 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하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임대차 계약이 끝난 시점에 보증금을 받는 거는 임대인의 당연한 이 권리고 또 의무이고요. 그리고 임차인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심지어는 이렇게 도망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임차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에게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지난달에만 4,000명이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4,000명만 있는 건 아니고 4,000명만 임차권 등기 제도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급증한 시기가 지난해 말 역전세,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시기가 일치해 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한 건데요. 올 하반기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더 늘어날 겁니다. 2년 전 전셋값이 정점일 때 체결한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올 하반기 11월, 12월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앞으로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가 고점이 2022년 작년 1월 달인데요. 그 이후에 역전세난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 집주인들, 임대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려 그러면 돈이 필요한데 이렇게 역전세난이 나다 보니까 돈이 준비되지 않아가서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 분쟁이 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또 시행을 하고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전세금 반환 소송 이런 거 할 수도 있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소송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분 경매를 하면서 소송과 협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우리 실전반의 제자가 회사에서 이런 그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임대인한테 돈을 받지 못해서 우리 소송을 공부하면서 이 배웠던 실력을 이용해서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이렇게 대신 무료로 해준 경우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정말 이런 부동산 분쟁,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전세, 또 월세 보증금 이런 것들을 떼일 염려가 있을 때 또 전세 보증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게 되면 길바닥으로 나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소송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임차인이라면 마땅히 돌려받아야 될 돈인데 현실적으로 임대인들은 돈이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지급 명령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임대인 상대로 해 가지고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전세금 보증 반환 소송에서 판결 확정되고 나면 전세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또 결정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받게 되면은 등기부등본에 딱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결됐을 때, 끝났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또 소송 전 집주인을 상대로 압박하는 방법,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송 외에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집주인을 압박해서 이렇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은 게 임차권 등기명령하고 여기에 플러스를 한다면 지급명령 신청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사전에 할 수 있는 어떤 간이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위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이 두 가지는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임차권 등기 명령은 등기부등본에 올리는 거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말 그대로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아까 말씀드렸죠, 대항력과 대우라고 했어요.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함으로써 그 권리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 시에는 반드시 부동산의 점유 유지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을 때, 점유를 유지하고 있을 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신청인이 임차인이 되고요, 피신청인이 임대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하고, 그리고 부동산 임대인 이 사람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단독으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부동산에서 점유하고 살고 있을 때, 자기가 월세 내지는 전세를 살고 있는 이 집에 그대로 점유하고 살고 있을 때 신청하는 아주 간단한 절차입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하고요, 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뭐 다소 까다롭다 생각되지만 이대로 그냥 베끼시면 됩니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해서 아래같이 임차권 등기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임대차 계약일자, 임차보증금,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쓰고요, 이런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고, 이 내용이 바로 등기부등본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에 반드시 확정일자가 있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정일자가 5번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그 확정일자 확인할 수 있고요. 계약 해지를 입증할 만한 자료로 계약 해지 통보를 위한 뭐 내용 증명이라든지 아니면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뭐 해지와 관련된 이런 그 내용들을 좀 넣어야 됩니다. 신청 이유로서 신청인은 피신청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해서 신청 취지 기재와 같이 임차한 후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피신청인인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에 부득이 임차권 명령을 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금 첨부 서류에 하나를 더 넣는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 계약 증서를 넣고, 또 이 밑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만한 입증할 만한 카톡 내용 증명 문자를 여기다가 첨부 서류로 넣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임차권 등기 명령 왜 임대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지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통해 가지고 집주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에 대한 사항들이 이와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제가 올려놨는데, 자, 등기명령 신청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 내용들 잠깐 보시면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개인 정보가 좀 있어서 살짝 주택 범위,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꼭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임차권자가 이렇게 임차인이 들어가는 거고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에 대한 사항이 이렇게 등기가 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누구든지 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걸 보게 됐다. 그렇게 되면 누구도 이 부동산에 거주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공인중개사가 이 전세나 월세를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올리는 거고요. 임차권 설정을 위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미 우선 변제권과 또 최우선 변제권을 얘기하여 그리고 대항력을 갖고 있다. 대우.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뒤에 들어온 사람이 선점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차권 등기 설정만으로 집주인은 합법적으로 협조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압박 수단이 되고요.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면 임차인이 직접 이거를 해지하게 되고 이걸 또 임차인을 통한 압박의 수단이 된다. 그리고 독촉 절차로서 또 집행 권한이 있는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지급명령 전세 보증금을 안 줄 때 수량이 명확하고 채권 회수를 목적이 정확한 이런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소송 시간이 빠른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면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요. 지급명령은 한 달이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집행 권한을 얻어가지고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하게 되면 반드시 상대방에 송달돼야 되기 때문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지급명령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임대인이 도망갔거나 임대인이 뭐 완전히 연락이 두절될 때는 지급명령을 할 수가 없고요. 이 14일 이내에 임대인이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서 14일 내에 이의 신청을 안 해야 지급명령이 바로 또 이 효력을 발생하는데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요. 본안소송 절차인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바로 개시가 되기 때문에 14일 내에 집주인이 지급명령 신청했을 때 이의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대인한테 송달이 꼭 돼야 되고 그리고 14일 내에 이의 신청 안 할 때 이런 그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을 통해서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간이 절차를 통해서 또 소송 비용을 적게 내고 할 수 있는 지급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여러분들도 직접 하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전세난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갖고 같이 또 공부하는 우리 실전반 이 식구들이 도와주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는 이런 시간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21일 수요일 날도 실전반 6개월 과정 같이 공부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언제든지 입학 가능하고요. 또 입학을 하실 때 입학 날짜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학원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실전반 물건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학하시고요. 오실 때마다 새로운 낙찰된 실전반 제자들의 물건을 갖고 이 물건을 어떻게 낙찰을 받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지 뭐 완전히 온라인으로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또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또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 실전반의 지분경매 소송 협상의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